북한은 이번 조직위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영문 편지 하나가 문민의 대중에 도와줬습니다. 네,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비교를 해봤을 때 김정은의 행보는 가히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에서 자국 기업의 광고판을 대거 내걸고 있는데 전례 없던 일이라서 그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던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는 불참 통보를 해왔는데요. 한편 김정은이 최근에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떼고 현지 시찰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이 부분도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동향을 연합뉴스 동북아센터의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분명히 응원단까지 파견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번에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 통보를 해왔습니다. 기사를 좀 봤더니 메르스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를 뭘로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북한이 그러니까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앞으로 메일을 한 통 지난 19일에 보내왔는데요. 이 메일 안에는 자기네들이 선수단을 이번 대회에 파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번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설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갈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번 대회를 보이콧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셈인데요. 특히나 북한은 자신들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 우리 정부가 군사적 대립을 계속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들먹이면서 남북 관계를 극한으로 밀고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북한이 액면상 이렇게 내걸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문을 연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혹시라도 남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참가를 보이콧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있었던 에볼라 바이러스 때 북한이 굉장히 유난을 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21일 동안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최룡해 당 비서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공식 권력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러시아라든가 외국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3주 동안 격리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내부적으로 의료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북한 내부적으로 수습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는 것이 메이저 대회는 아닙니다.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게임처럼 메이저 대회는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보다 쉽게 남쪽을 압박하는 카드로 대회 불참 카드를 꺼내줄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불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통보를 할 때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신인이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인데 여기서는 이런 메일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북쪽에서 우리 쪽에 보내올 때 메일의 수신인에 대해서는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에 대해서 이 메일을 보낸다라고 해서 보냈는데 정작 연맹 쪽으로는 이러한 메일이 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조직위원회 쪽에만 메일이 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밀어볼 때 이 메일이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겠는가, 북한 내부적으로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경기에 북한이 불참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연맹 쪽에서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허튼 주장을 우리 쪽에 해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단 북한의 불참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인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남북 관계에서 아니면 우리 정부가 아니면 우리 조직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라고 한다면 북한의 대회 참가를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2003년에 대구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가 열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대회를 앞두고 우리 민간단체들 일부에서 인공기를 태우고 시위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북한이 이처럼 인공기를 태우면서 북한을 모독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회 불참을 선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회 참가를 촉구하고 요구를 하면서 결국은 대회에 참가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좀 남아 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정부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광주 유대회에 좀 참가를 하려나 기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불참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불참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자 축구나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추첨이 끝났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좀 되는 건지요? 이미 이러한 경기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북한 팀이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추첨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불참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추첨을 다시 해야 하는 해프닝이 발생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고 북한 대표팀이 참가하려고 했었던 그 시드를 어쨌든 다른 나라들을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생길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조추첨 자체가 완전히 헝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6.15 15주년 공동행사를 좀 같이 진행을 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분산 개최가 됐습니다. 이번에 광주 유대회까지 좀 불참하게 된다면은 어떤 이런 교류들을 통해서 남북관계 조금 물꼬가 트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좌절되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북한이 정부 성명을 발표해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열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는 했지만 일단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민간급 교류가 있으면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는 틀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이 밝힌 대로 광주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에 불참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남북 간의 사회문화 교류, 체육 교류 이런 민간급 교류들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남북 관계라는 것 자체가 당국 간 관계에 이어서 민간급 관계까지도 상당히 차질을 빚으면서 남북 관계 전반이 얼어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광주 유대회에는 불참 통보를 해왔는데 조금 대비가 되는 부분이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었더니 일단 북한 기업들의 광고판을 그 전광판에 대거 내걸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전례 없는 행보인지요? 예, 일단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지난 16일에 평양에 있는 김일성 경기장에서 치러졌었던 북한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경기를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물론 녹화 중계였는데요. 경기장에는 개성 고려 인삼 아니면 평양 건재 공장 등 북한 기업들의 광고판이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광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산업의 어떤 꽃이다라고까지 불리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유지해 가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좀 금기시해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경기에 북한 기업들의 광고판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대회에 북한이 이처럼 자국 기업들의 어떤 광고판을 내세웠다.
있다라는 점 자체가 북한 경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고 북한 경제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물의 하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도 보이고 있지만 축구장에 어떤 북한 기업들의 광고판이 좀 보이니까 생소하기도 한데 이런 광고에 대한 선전 효과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부분들을 좀 노리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어떤 외국 자본의 유치를 노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어떤 생산품들 자체가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썩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북한에서 생산된 물자들을 외국에 수출하고 팔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자국에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뭔가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광고까지 하고 있으니까 외국 자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봄철이나 가을철에 평양에서 아주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에 보면 주로 북한 자국 기업들이 주로 물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놓고 외국에서 온 바이어들에게 자국산 물품을 선전하고 그리고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결국 북한이 이처럼 체육 경기에 광고판을 내세운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에서 조금 부차적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북한이 뭔가 좀 외국에 수출을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판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개성 인삼이라는 것을 주로 공개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일단 외국에 나가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광고하고 선전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이나 바이어들이 그러한 물자들을 사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러한 목적들도 함께 담고 있고 결국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북한의 기업들이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도 함께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최근에 뭐 탈북하신 분들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이 북한에서 많은 거래들이 장마당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도 암묵적으로 여기를 인정하면서 북한식 시장 경제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장마당이 북한 경제는 어떤 영향을 실제로 미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북한의 경제 이러면 일반적으로 계획 경제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아주 작은 공장 기업소의 생산 목표까지도 할당을 하고 자재를 보내서 그러한 물건들을 생산하면 정부가 그것들을 다시 구입을 하고 그것을 다시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경제가 운영이 되어 왔다라고 봐왔었는데 북한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재정이 사실상 파탄이 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어떠한 목표를 생산 목표를 할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자재나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기업소들이 스스로 생산 목표를 세우고 어떠한 이런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신들 스스로 자재와 장비를 구입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결국 그동안의 계획 경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북한의 공장이라든가 기업소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세워놓고 이 목표를 달성해가는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시장 경제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렇게 생산된 물자들을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 내다 팔므로써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공장 기업소들이 이윤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밟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북한 경제는 분명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드컵 예선 경기에 광고판이 등장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슈를 잠깐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배지를 김정일, 김일성 배지를 떼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현지
지도나 기념 촬영 사진을 봤을 때 6월 한 달 동안에 조금 추산을 해봤더니 11건 중에서 6건이나 떼고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실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분명히 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달 들어서 공개 활동 11차례가 공개가 됐는데 이 11차례 중에서 6차례 동안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지 않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어쨌든 의도성을 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 사회에서 배지를 누구나 착용해야 하고 물론 최고 지도자는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롭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활동의 절반이 넘는 어떤 활동 속에서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정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뭔가 권력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새로운 모색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 배지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거의 매일 달아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부들이나 주민들이라도 이거를 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무슨 행사를 참석하든지 거의 대부분 이러한 배지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배지를 달지 않는다라고 달지 않았다, 잠시 달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슨 정치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총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늘 가슴에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과거에 제가 남북 관계 관련 행사에 취재를 나가서 봤을 때도 북한에서 나온 기자라든가 아니면 북한에서 나온 봉사원들도 모두 이 배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배지를 달지 않고 있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눈에 띄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실수로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횟수가 너무 잦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김정일과 김일성의 후광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김정은표 통치를 하겠다. 이거를 조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집권을 한 지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년 차를 맞이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권력을 운용해 나가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의 후광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시스템, 자신의 권력을 구축해 가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까지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배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후광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는 보다 본격적으로 권력에서 홀로서기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북한의 실세라고 꼽히고 있는 최룡해가 최근에 박봉주 내각 총리에게 좀 밀렸다. 그러니까 호명이 박 총리 뒤에 돼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로 2인자 자리가 굳건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이 조금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예, 일단 북한에서 공식 행사에 참가한 주석단 명단을 발표하면서 4월 들어서면서부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최룡해 당 비서가 이름을 올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박봉주 내각 총리가 이름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박봉주 내각 총리에 이어서 최룡해 당 비서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단 호명되는 공식 서열 순에서는 분명히 박봉주 내각 총리의 좀 뒤에 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불려지는 호명 순서라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보통 내각 총리가 당비서들, 제일 당비서 가장 선임급 당비서보다 앞에 불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북한이 이 호명 순서가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룡해 당비서가 근로단체 담당 비서로 당 비서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로단체 담당 비서가
당 비서 중에서 가장 먼저 호명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령해 당 비서가 불려지는 호명 순서에서는 조금 밀린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상이라든가 정치적 권한 측면에서는 여전한 상황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동향들 짚어봤습니다.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